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오늘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단식 열흘째를 맡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이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국가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전체주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단식 열흘째를 맡고 있다 보니까 과거의 검찰 출석 때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좀 초췌하고 뭐랄까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단식 열흘째인데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정도의 기력이 있나요? 좀 어제도 예.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셨었는데 기력이 많이 쇠진된 건 맞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열흘째이기 때문에 건강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일전부터도 검찰 출석해서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 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검찰 소환 날짜를 여러 차례 조율해서 토요일로 잡혔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가서 예. 조사를 받을 거고 일단 뭐 검사 변호인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검사 질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대표가 직접 입장도 밝히고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다만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검찰이 뭐 여당에서도 지금 나오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권하고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거의 2년 동안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만인 앞에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무슨 혐의가 나오거나 죄가 있으면 당연히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대장동으로 시작한 수사가 성남 FC를 갔다가 또 백현동 수사로 갔다가 쌍방울 수사로 갔습니다. 쌍방울은 원래 지금 대표를 부른 저 혐의가 아닙니다. 원래는 무슨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했어요. 그건 다 사라져버렸는데 정말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입증을 못한 상태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이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검찰 수사 출석을 앞두고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멈칫하거나 뭐 있던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이런 류의 얘기를 여러 번 언급한 터라 물론 단식 열흘째를 맞는 야당 대표를 부르는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지만 일정을 더 늦추거나 그럴 수는 없었던 건가 보죠? 그렇죠. 예. 사법 절차에 임하는 모든 국민에게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 뭐 제1야당 대표든 누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뭐 얘기를 하고 또 검찰과 교섭해서 하여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법의 판단을 평등하게 받아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수사에 관련해서 한민수 대변인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한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만 한정해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본다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든 것이 다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개인 비리라고 봐야 합니다. 개인 토착 비리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 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면서 오늘도 보면은 본인의 개인 비리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민생, 국민 주권, 민주주의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은 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이라 생각하고 정확하게 예. 이재명 대표는 개인 비리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것이다. 이것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예. 지금 이제 야당 대표가 열흘째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출석 시기를 조금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검찰은 7일에서 9일을 요구했고 이재명 예. 대표 측은 12일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불발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검찰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만일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거고 지금 사실은 기소 직전에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쓰기 직전에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진술과 재판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피의자로서 관계자로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맞춰지면 바로 이제 기소를 하거나 공소장을 쓸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12일 이상은 오히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구했던 이 사안대로 우리가 수용할 경우에는 서면 진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쩌면은 말하자면 그때는 기력이 정말 쇠진해가지고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 7에서 9일을 검찰이 요구한 거고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만일 이제 날짜를 조율하고 미루고 하는 과정들이 이건 내가 이게 방탄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얘기했던 7일에서 9일 사이인 마지막 날인 9일을 택해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오늘도 저는 뭐 사실 이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유의미하게 뭐 구두 진술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평소 하던 대로 뭐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예. 뭐 답변서로 가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확인도 필요하고 본인의 마지막 최종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9일을 갖다 보고 결국 여기서 이제 검찰이 얼마만큼 정말 날카롭게 증거와 마지막 그런 어떤 퍼즐들을 맞춰내느냐 그게 이제 남은 과제겠죠. 네, 이화영 전 부지사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이틀 전에 진술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이 검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의 조사와 그다음에 이제 향후 예견되는 국회로 체포동의안 넘기는 과정에 이미 조사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런 발언들은 거기에 이제 무게감을 싣는 정도지 입장이 번복된다고 해서 검찰의 어떤 앞으로의 수사 방향 또는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화영 지사는 갑자기 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다가 발언을 했다가 또 거뒀다가 또 거기서 또 부인이랑 갈등을 했다가 뭔가 아무튼 석연치 않은 대목이 보여요. 이제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지 아니면은 동정 여론으로 비춰질지 이런 부분들은 뭐 지켜볼 대목이겠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사실은 답정너 아닙니까? 그런 측에서 본다면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는 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검찰 오늘 조사가 끝나고 귀가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멈추나요? 아니면 그 선대 요구 조건 3가지 정도가 있었죠. 뭐 대통령 여건의 어떤 사과라든지 민주주의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계속 단식을 이어가나요? 예, 계속 단식을 이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가가 아니고요. 예. 끝나면은 국회 검찰에서 이제 나온다 이런. 나와서 이제 국회 원래 다시 단식하던 단식장으로? 곳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무기한 단식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단식이죠. 그래서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십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직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죠. 지금 현재 민주주의 위기다, 민생 경제 위기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다. 이 3 말씀을 정말 토로를 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 1년 반 만에 그 당시보다도 더 심해졌다. 심각한 퇴행과 역사 지우기, 민생구가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기조 바뀌고 내각의 쇄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요구를 하면서 제1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하니까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도 좀 조롱이랄지 과도한 인신 공격은 좀 자제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제 개인 비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예. 때 업무와 관련된 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특수부 검사 70명에다가 압수수색 400회를 넘었으면은 정말 혐의가 있으면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무도하다고 봅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요. 과거 오늘 뭐 한국일보에서 그런 기사도 썼던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이제 총재 시절로 단식을 할 때 그때 아마 뭐 지방자치제도 도입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당시 여당의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손을 잡아서 단식을 풀었고 그 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당 대표가 단식할 때도 야당 대표가 찾아와서 단식을 푸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은 단식을 하는 반대쪽 상대 진영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얘기를 하면 단식이 끝나는 그런 역사적 정치적 전례가 있었는데 왜 김기현 대표는 찾아가지 않느냐? 왜 지금의 여건은 야당 대표의 손을 잡아주지 않느냐? 이런 유의 기사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정말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여건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멈추기 위해서 찾아갈 용의가 전혀 없어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는지 그 요구 조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대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서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아무 해법이 없다고 봐요. 뭐 명분이 없다 이런 뜻이군요. 민생을 예. 위한 정치를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당대표가 무슨 말을 해야 그것이 충족됐다고 생각하고 단식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예. 단식 얘기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야당 총재 시절 단식보다는 83년에 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 시절에 있었던 23일간의 그 단식이 먼저 떠올라요. 예. 그 당시에는 울림이 있는 단식이었어요. 그래서 단식장을 찾아가는 그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야당 정치인들도 마치 정말로 김영삼 당시 총재가 전 총재가 돌아가실 것만 같은 그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단식을 지켜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지금의 그 상황이 울림 있는 단식과 같은 것이냐 거기서부터 먼저 질문이 들어와야 하지 이 단식을 중단함에 있어서 여당의 역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검찰은 지금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서 같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속도대로 간다면 추석 전에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상키로는 뭐 한 25일경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이제 처리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 지금 국회 안 열리고 있는 기간 동안에 검찰이 뭐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회기가 안 열리는 동안에 그동안에 뭐 이미 체포동의안도 한번 냈었고 그다음에 지금 조사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결국은 추석 밥상에 이런 저희 체포동의안의 그런 과정들 공방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과론적으로 뭐 25일 추석 앞두고 밥상머리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국민들의 추석 밥상에 오르게 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정치권의 이 꼬이고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될 경우에 뭐 이 서민들이 또 느끼는 어떤 자괴감이라고 할까요? 이 답답함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지지율을 좀 잠깐 볼까요? 이제 이게 지지율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시기마다 너무 이 천차만별이어서 딱 하나만 갖고 지금의 여론 풍향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어요. 물론 조사 기간은 이제 9월 5일부터 7일까지인데 이렇게 7%포인트 급상승한 요인이 뭘까? 여러 이제 해석은 좀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이 사이에 이재명 대표 단식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여권 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좀 있었죠.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뭐 7%가 갑자기 폭등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할 수 예.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조사의 정밀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7%가 폭등할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등할 때 예. 이슈가 있다고 해봐야 지금 단식을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도가 반영될 만한 주요 이슈 같아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얘기도 좀 있었고. 이건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의 결집을 저는 예, 놓고 예, 보는 게 예. 맞다고 본다면은 이 대표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지지층들의 조금 말하자면은 그 결속력과 그 위기감을 조금 반영했을 수는 있겠다. 근데 예. 그게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7%포인트의 이 말하자면 상승은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었던 기저 수치에 예.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바로 좀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약간의 이상신으로 나타난 거지. 결국은 저는 그 과거의 지지도를 놓고 보면 20%대의 지지도 너무 낮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거기에서 약간의 이상 징후를 찾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 총선의 성격 규정하는 건 정권 지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하는데 예. 저는 거꾸로 이렇게 봐요. 저는 이번에 정권 심판론도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야당 심판론도 나타나는 이른바 쌍방 심판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총선 회고적 투표라고 할 때에도 말하자면 그 여당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징벌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과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회초리의 수단이 깨끗한 회초리냐. 예. 말하자면 이게 깨끗한 회초리론이 나올 수 있어서 민주당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중도의 수렴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지금의 이 단순 지지를 놓고 정권 심판론이 앞서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하는 거는 조금 이런 감도 있고, 결국 지금 정기국회를 통해서 누가 민생에 대한 성적을 빨리 내고 예. 우리가 이런 사법 수사기관에 대한 어떤 피로도에서 빨리 국민들을 탈출시켜 주게 보여주느냐. 그런 인식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저는 그때 승패가 가릴 수 있는 요인이지 지금은 조금 이런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민주당의 좀 지지층이 조금 더 결집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단순히 그렇게 그 정도 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쪽이나 지금 여권에서의 어떤 실책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해요. 34%.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일주일 사이에 뭐 무슨 경천동지할 일이 있었겠어요. 예. 저 조사 잘 지금 보시면은 예. 2주 전 조사에서 34대 32, 저희 당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 차이여서 2%포인트 차이였는데 그 다음 일주일 전에 보면 34대 27, 7% 차이로 큰 변화는 갑자기 없어요. 국민의힘은. 예, 저희는 그렇고 민주당이 5%가 빠지잖아요. 예. 이 조사가 잘못된 조사라고 저는 봐요. 이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7%포인트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예. 이 착시 효과, 이 여론조사 1000명을 가지고 하는 조사인데 이 오차, 표본 오차가 3.1% 정도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30%라 하면 그 신뢰 수준 95%면 뭐 통계학적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예. 뭐 한 27%에서 33% 정도 구간 사이에 참가수에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 단순하게 이 하나 나온 숫자를 가지고 7%가 올랐네, 5%가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재명 단식, 뭐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는 줄 수도 있겠다는 사후적인 해석은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요.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19%로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2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12%. 어쨌든 한 자릿수 차이긴 한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6개월 정도 안 됐죠. 예. 상황에서 차기 지도자, 차기 후보에 대한 조사가 뭐 여론조사 기관들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뭐 의미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도 나왔던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지지했던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대표가 지금 단식을 했고 이 지지율이 갑자기 뛰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글쎄요. 아무튼 우리 당원들과 지지층을 대표의 지금 저런 절박한 호소들이 저는 나름의 소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진영이 지금 이제 단식 투쟁장에 와서 오시는 분들 모두의 말씀을 들어봐도 결집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지율이 높아진다고 좋아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예. 같고요. 하나의 뜻이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음 대선이 하도 이제 먼 미래에, 뭐 미래는 아니죠. 근데 또 금방 오더라고요. 아직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또 신경 쓰는 분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SNS 글을 잠깐 읽어드리면, 정권 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비리 수사만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의 변명과 한동훈 장관의 공격만 나라의 중요 뉴스로 독차지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만 뉴스에 계속 나온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의 이 대선 차기 대선 주자율이 19대 12%로 올라가고 본인은 존재감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초조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이 왜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세요? 뭐 검찰의 수사 무능을 탓하려고 올린 것 같지는 않은데. 정확하게 저는 팩트를 잘 지적했다고 예. 봐요. 우리가 이제 지난 5년 전 돌이켜 보면은요, 지난 대선 전 2년 전에 1위가 누구였냐? 당시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이낙연 전 총리였습니다. 예. 그것도 압도적으로 40%에 가까운 지지율이었어요. 그러면 대선이 이렇게 2년을 앞뒀든 3년을 앞뒀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선 주자로 확정되고 어떤 구체적인 구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인지도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홍준표 지사 얘기하셨지만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는. 지난 1년 6개월 예. 동안 대한민국 뉴스의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 세 명 외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스란히 반영할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의 이 조사는 차기 구도조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지점은 지금 아까 이제 그 갤럽 조사 가지고 약간 얘기했었는데 최근 2달 동안 차기 총선에 대해서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과 그리고 최근에 갤럽 조사뿐만이 아니라 ARS 중심의 뭐 리얼미터나 RN서치나 보면은 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들은 저는 여권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왜 지금 국민들 소위 이게 갑자기 민주당 지지층이 늘어났을까요? 호재가 없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도층이 여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다. 예. 지금 87년 이후에 대한민국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수출 적자입니다. 그다음에 재정 적자예요. 그리고 고환유 시대입니다. 유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념 전쟁을 하고 또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예.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이럴 땐가 이런 것들이 중도층의 어떤 이반 예.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 아닌지 혹시 그런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여권이 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건 조금 반론할 기회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도층의 표심, 민심이 좀 지금의 야권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야권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여권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 여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도층의 비난이 여권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것이 야권으로 지지가 쏠렸다는 해석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집권한 세력으로서 국정의 모든 현안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어떤 경제 상황의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점,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성과를 보여달라는 국민의 질책은 당연히 달게 받겠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이념 논쟁과 같은 첨예한 어떤 대립 사안에 대해서 중도층이 미리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권과 야권을 지지하는 그 측면에 대한 평가잣대로 삼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순간 동의하지 않습니다.